1번은 점 1,3을 점 마이너스 2,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이곳을 평행이동하였더니 이것과 y축 위에 있는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두 상수 m의 m 더하기 m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1,3을 마이너스 2,4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이 4로 갔기 때문에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얘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y는 m의 도형의 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쓰기 때문에 x 플러스 3 원래 있던 플러스 n 써주고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y는 결국 mx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 평행 이동한 요 시기 요 그래프하고 y축에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랬어요.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랬어요. 수직으로. 그러면 기울기는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절편이 서로 같다는 거죠. 왜? y축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y절편이 3이잖아요. 얘도 y절편이 3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두 그래프의 식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울기 m의 값은 마이너스 2와 같을 거고요. 3m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y절편이 3이더라. 그러면 여기다 m의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n 플러스 1은 3이 되고요. 따라서 n이라는 값은 여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죠? 그거 넘겨주니까 8이 되더라. 그래서 m 더하기 n의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어서 6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직선 3x 마이너스 3x-4y 플러스 k는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원의 넓이를 2등분하였다. 원의 넓이를 2등분했다라는 것은 결국 원의 무엇을 지났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표현이고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넓이를 2등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칭 이동한 직선이 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이제 대칭 이동 시켜주시면 처음에 첫 번째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켰어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켜주면 x 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부호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죠. 정리를 좀만 해주시면 순서만 이렇게 바꿔서 쓰도록 할게요. 바꿔서 이렇게 쓰면 여기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나더라 라는 얘기죠.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6 플러스 k는 0이 되고요.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계산한 걸 넘겨주시면 6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도 보시면 두 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도 이렇게 있대요. 직선 이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B의 둘레길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써주시면 X축, Y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해보자고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은 A구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4, 그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5인 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얘는 이렇게 A라는 점은 이렇게 되죠? 자, 직선을 보시면 이 직선은 지금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죠?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요. x절편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인 그렇죠?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직선이.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어떠한 점 P가 있대요. 이렇게 P라는 점이 있고요. 우리는 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 둘레의 P는 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한 A라는 점 하나를 대칭 이동 시켜주죠. 누구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준다면 여기를 A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린 A 다시와 B까지를 쭉 연결해요. 그럼 이 직선을 무조건 지나쳐 가기 때문에 그 지나쳐간 직선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둔다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지금 AP
더하기 PB 더하기 AB라는 길이잖아요. 요렇게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을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수직 이등분이 됐잖아요. 요 직선하고 그쵸? 요 직선하고 요 보라색 직선이 지금 수직 이등분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요 AP의 길이와 요 A-P의 길이가 같아지죠. 요 길이가 결국 같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가 누구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는 무조건 크거나 같죠. A-B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도록 P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최소값은 결국 무슨 뜻이다? A-B와 누구를 더한 값 AB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요. AB는 지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였으니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 주시면 빼서 제곱이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주면 4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4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주면 16이죠. 그래서 루트 20이 되고요. 4, 5, 20이니까 이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지금 요 길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요 A-의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를 이용할 거예요? 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구하는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우리가 요 직선은 y는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인 걸 알 수 있죠? 요거예요, 요거. 그쵸? 요거를 y는 꼴로만 정리한 거니 요 움직인 요 점을 나는 a, b라고 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는 a-x 좌표분의 그쵸? a랑 a-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b에서 빼기를 하니까 플러스 1이죠? 요것의 기울기가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수직이죠. 수직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고 보호를 바꿔준다. 요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a와 a-의 중점이 누구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a와 a-의 중점. 중점은 지금 2, 마이너스 6 플러스 a,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죠. 요게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에다 뭐 해주시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되죠. 여기를 지워서 여기 a-를 a, b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에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여기 이제 다 지울게요. 지우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첫 번째 식을 정리해주면 2b 플러스 2는 a 플러스 6이 되고요. 따라서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정리해주시면 다 2를 곱할게요. 플러스 b는 플러스 10이네요.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도 넘겨주시면 2a 플러스 b는 6에다 넘어오니까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 요 식을 두 배를 할까요? 두 배를 해주시면 4a 플러스 2b는 14니 얘네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되죠. 요거와 요것을 연립해 줘서 둘이 더해주면 5a는 10이 되고요. 따라서 a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a가 2면 b는 a가 2예요. 그럼 4니까 b는 3이죠. 따라서 누구의 좌표가 그 a-의 좌표가 2,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ab 더하기 AP 더하기 BP 이렇게 구해야 둘레의 길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린 이거를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AP와 더하기 A-B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요거 루트 20인 거 찾아놨어요. 얼마? 2 루트 5인 거 찾아놨고요. 요것은 아까 전에 이제 요거와 B좌표는 나왔죠? B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둘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루트에 빼서 제곱 10이니까 2 빼기 4니까 6이에요. 36 더하기 3 빼기 5니까 8이죠. 88에 64 루트 100이고요. 1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은 따라서 10 플러스 2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10일 거고요. A가 10일 거고요. B가 2겠죠. 정답은 12.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직선 P를 직선 이거에 대하여 대치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P가 직선 이거 위에 움직일 때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거이다 라고 했죠.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바로 뭐예요? 좌추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이 움직여서 어떠한 도형을 그리면 그게 발자취를 남겨서 도형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취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취방정식을 나타내고 싶으면 움직이는 그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그들을 x, y라고 두고 x, y의 관계식을 써주면 답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Q좌표를 x, y라고 둬야 되는 거고요. 그럼 또 다른 점이 있죠. 요 또 다른 점 P는요. A, B라고 두고요. 요 P는 요 직선 위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요 직선 위에다가 대입한. 요 직선에다 대입한. 근데 AB가 여기 있네요. 그럼 AB라고 쓰지 말고 P, Q라고 쓸게요. 여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어진 거와. 그러면 점 P가 도형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P 플러스 Q 마이너스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알아냈으니 우리는 요 P와 Q를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P라는 점이 있어요. P, Q라고 잡았고요. 우리가 Q라는 점이 있대요. 이 Q라는 점은 X, Y. 얘가 그리는 도형을 알고 싶은데 걔네는 어떻게 만들어진 애예요? 라고 하면 직선 2x-y 플러스 1은 0에 대해서 대칭을 한 애래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 앞에서 푼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첫 번째 뭘 이용한다고요? 기울기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그럼 이렇게 쓸게요. p-x 분의 q-y라는 그 기울기가 얘하고 수직인 관계죠. 얘하고 수직이니까 부호도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P하고 Q의 중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점. P하고 Q의 중점은 지금 2분의 P 플러스 X, 2분의 Q 플러스 Y가 되죠.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Q 플러스 Y는 2 곱하기 2분의 P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두 식을 풀어주시면 이제 요 두 식을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부터 풀어주시면 2q-2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x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p 플러스 2q는 x 플러스 2y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식은 다 두 배씩 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럼 q 플러스 y는 2p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네도 넘겨주시면 2p 마이너스 q는 그쵸? 2p 마이너스 q는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과 요 두 식을 연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p 플러스 2q는 x 플러스 2y가 되고요. 두 배씩 할까요? 4p 마이너스 2q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더해주시면 5p라는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p라는 식은 5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그쵸? 더하기 5분의 4y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고요. 그것을 p라는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그쵸?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면 지워주고 여기다 적어 넣을게요. 그쵸?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4y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q를 구해주시면 q라는 값은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3y 플러스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 이 두 식을 여기 아까 전에 PQ에 대한 관계식이 요거 하나 있었죠? 왜냐면 요 P라는 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대입을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랑 Q랑 더하네요. 더해주시니까 5분의 1x 더하기 5분의 7y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2는 0이죠? 다 5배씩 해주시면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랑 똑같대요. 그러니 따라서 A는 얼마예요? A는 1이고 B는 7이겠죠. 둘이 더하니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5번 집합 문제를 보시면 얘네는 A라는 애는 지금 뭐래요? 이렇게 생긴 애가 이거는 공집합의 기호가 요것은 공집합의 기호가 아니라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원소로 있잖아요. 그래서 기호가 맞는 말. 여기서 얘의 의미는 얘는 공집합이에요. 원소가 아니라 여기는 공집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 요거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집합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맞는 말. 0하고 1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것 자체가 A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생긴 애는 A의 원소죠. 그렇게 이렇게 삼지창을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집합의 기호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집합 기호를 한 번 더 쓰시고 A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되죠? 그래서 모양이 들어있는 것 자체에 집합 기호가 꼭 써져야 된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고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요? 라고 하면 얘네는 콤마가 보시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원소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여야 돼요? 3개여야 하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 얘네는요, 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 만약에 공집합은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요, 요렇게만 써야 돼요. 요렇게만 써야지 얘가 공집합에 옮기 때문에 원소가 없든지요. 아니면 집합기호로 쓰다면 요렇게 안에를 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0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도 보시면 6번은 전체 집합 U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B라는 집합, A라는 집합은 1, 2, 3, 4가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은 X인데 그 X는 A랑 B를 더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 A랑 B는 A에서 갖고 올 수 있는데 둘이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같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같은 거 빼고 만들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1, 2, 3, 4 1, 2, 3, 4 둘이 뭐 하래요? 더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줄. 우리 이렇게 같은 줄은 지워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다른 애들만 3, 4, 5 3, 4, 5 그쵸?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만 계산하라는 거죠. 5고 6이고 5고 그쵸? 여기 이렇게 잘 지웠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지워주시면 7이고 얘는 6이고 7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원소들만 써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건 한 번만 쓰죠. 집합에는. 그래서 3, 4, 5, 6, 7이 B의 원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1, 2, 3, 4고요. 그거와 X의 교집합이 3, 4, 5, 6, 7과 7의 집합과 X의 교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3, 4는 둘 다 똑같이 있으니까 상관하지 않지만 X가 만약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진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교집합은 1이 돼요. 근데 여기가 1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교집합에는 누가 없어요? 1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이 교집합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요 안에 없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애들 누구예요? 1, 2죠. 얘가 X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쵸? 또 B에는 있는데 A에 없는 애는 누구예요? 5, 6, 7이죠. 얘가 누구에 있으면 안 돼요? X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둘의 교집합은 여기선 되지만 이쪽 방향에선 되지만 이쪽 방향에선 되지 않으니까. 맞죠? 그러니 우리는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 원소들로 만들어지는 건데 X는 꼭 1, 2는 포함하지 말라는 거죠. 또 누구요? 5, 6, 7은 꼭 포함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모두 다 뭐다? X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있을 때가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X를 3, 4, 8, 9, 10이라고 둘 거고요. 이들의 합을 보면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을 해주시면 되죠. 둘이 더하면 7이고요. 더하면 15고요. 24고요. 34죠. 정답은 1번입니다. 7번도 보시면 7번은 실수인데 뭐라고 했어요? A 교집합 B가 A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 A는 요것을 만족하는 해예요. 그쵸? 해죠. 그 해가 다 요 안에 있어야 돼요.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B가 1이 그러면 있으면 되니까 1을 집어넣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15는 0이니 A는 16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A가 16이라고 풀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5는 0입니다. 라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X는 1 또는 15예요. 그럼 그때 A의 원소는 1하고 15예요. 그럼 어때요? 누가 없어요? 이 15가 B 안에 없어요. 이게 B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것의 해가, 요것을 만족하는 해가 꼭 요 B 안에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시면, 곱해서 15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곱해서 15 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3하고 5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둘의 합이죠. 3하고 5의 합을 갖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8이죠. 그래서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8이 하나 있어요. 그쵸? 둘의 곱시 15인 거 3하고 5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합의 자리다. A는.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A 교집합 B가 A가 되는 경우는 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A 자체가. 또 어떤 경우 있어요? A가 공집합이어도 되죠. 왜냐면 A가 공집합이어도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B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5는 0이 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0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가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루트 60과 루트 60 사이인데 우리는 자연수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자연수 만족하는 a는 1, 2, 3, 4, 5, 6, 7이 되겠죠? 왜냐면 7, 7에 49. 얘를 루트 안에 붙이시면 루트 49가 되고 8은 루트 64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따라서 7개가 나오고요. 아까 전에 하나 될 수 있는 거 이거 A가 8인 거 1개 나왔죠? 그래서 이거 개수를 세는 거니까 총 몇 개예요? 8개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놓자라고 얘기했어요. A는 누구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2019보다 크다일 때 X를 이렇게 썼어요. X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요거는 산술기하를 쓰라는 문제고요. 요거 모양이랑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A-2019를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 A-2019분의 100. 그럼 내 마음대로 2019 뺐으니까 2019를 다시 더해주시고요. 원래 있던 1939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A가 2019보다 크기 때문에 A-2019 자체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지산술기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쓸게요. 더하기 A-2019분의 100 해주시면 플러스 이거 빼주시면 얼마예요? 빼주면 0. 10에서 3 빼면 7, 8, 80이네요. 80. 그죠? 80을 더해주시면 되죠. 한 거에. 그러면 우리는 크거나 같습니다. 산술기하 써주시고 이 루트에 얘와 요것을 곱한 값을 쓰는 거죠. 그죠? A-2019 요거랑 곱하기 A-2019분의 100 이렇게가 루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있던 80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시니까 루트 100은 10이죠? 10이니까 20 더하기 80이 돼서 100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보기의 명제에서 참인 것의 개수는 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이다. 무엇을 넣던지 간에 우리는 x제곱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거기다 1까지 더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는 말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 실수예요, 실수. 실수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이니까 그걸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하나도 없다. 그쵸?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사다리꼴 안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한 쌍이 더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그 다음 리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보시면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x에다 0 집어넣어요. 그럼 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애가 이렇게 하나씩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무조건 맞는 말. 미음, 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마름모이다. 이건 알 수 없죠. 직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름모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평행사변형이면서 대각선이 직교하면 마름모죠.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2등분. 직교하면서 2등분도 한다. 이래야 마름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9x제곱분의 121 플러스 9y제곱분의 625에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볼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니까 루트를 씌워줄 거예요. 우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살포시 곱해줄 거예요. 그래 놓고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전개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x제곱이 없어지니까 9분의 121 얘네도 이렇게 먼저 전개를 해주면 9분의 y제곱이 없어서 625 이렇게 되죠.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9x제곱분의 121y제곱이고요. 이렇게 또 계산을 해주면 9y제곱분의 625x제곱이죠. 그러면 9분의 얘네는 얼마예요? 746이죠. 74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x제곱분의 121y제곱 더하기 9y제곱분의 625x제곱이죠. 다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죠?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수기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수기하 써주시면 크거나 같다 9분의 746은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2 루트에 둘이 뭐한 값이 들어가면 돼요? 곱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요거 계산하실 필요 없죠. 진짜 곱하기 하는 게 아니라 121은 11의 제곱이고 625는 2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루트만 벗겨주시면 돼요. 원래 있던 746, 9분의 746 써주시고 2 곱하기 9, 얘는 9의 제곱이잖아. 9로 나오죠? 그 다음에 11 곱하기 25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5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결국에 9분의 746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게 얼마예요? 여기 50에 11을 곱했으니까 550이죠. 550 이렇게. 그럼 9분의 얼마가 되죠? 6, 9, 12, 1296이 되고요. 9로 약분되죠. 9, 1은 9, 9, 4, 36, 9, 4, 36, 144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144보다. 근데 이게 얼마였어요? 1이죠. 그래서 곱하나만 하기 때문에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144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난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도 똑같이 루트를 씌워서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2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개입니다. 10번 1학년에서 50명의 학생을 선택하여서 제2 외국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의견 수렴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제2 외국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50명의 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31명, 중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36명, 그 밖에 외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11명이었다.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는 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는 게 제일 좋으니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본어를 좋아하는 아이와 이렇게 중국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밖에 외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가 11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합쳐서 우리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합친 요 학생 수는 결국에 50명에서 누굴 빼면 돼요? 11명을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39명이 될 거고요. 요 합집합의 개념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일본어를 좋아하는 학생과 중국어를 좋아하는 학생과 거기서 이제 누구를 빼줘요? 일본어와 중국어를 모두 좋아하는 요 교집합을 빼주면 이것이 39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31 더하기 36 빼기 둘의 교집합의 개수가 해주면 39입니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모두 좋아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빼주시면 되죠. 빼주시면 되니까 28이 되겠죠.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도 보시면 명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 알파 x 플러스 6이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1은 0이다. 0이 아니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알파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린 명제가 참이면 그것에 모두 참이에요. 대우도 참이죠. 그래서 우린 대우를 구할 거예요. 대우는 순서를 바꿔주고 역을 해주고 아니다는 이다로 그쵸? 이다는 아니다로 부정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면 누구이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대우고요. 우린 요게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x에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알파는 7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명제에 겨울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다.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핀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겨울이 오면 그쵸? 겨울이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꽃이 피지 않는다. 이게 참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이것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4번이죠?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날씨가 따뜻하면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핀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것의 대우도 꽃이 피지 않으면 날씨가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5번에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도 참이니까. 그리고 이제 3단 문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겨울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으면 날씨가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것이 이제 이가 연결되죠.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이 연결돼서 3단 문법에 의해서 요거 두 개가 3단 문법에 의해서 결국 겨울이 오면 뭐가 날씨가 따뜻하지 않다.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오면 날씨가 따뜻하지 않다. 3번에 있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우도 참이니까 날씨가 뭐하면 따뜻하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이것도 참인 거죠. 그래서 그게 1번이죠. 그래서 2번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글로 나왔지만 우리는 꼭 수학적으로 그것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3단 논법에 의해서 그 연결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자고요. 자, 13번도 보시면 역이 참인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역이 참인 것은 그럼 역을 찾아주시면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라는 건데 이건 어때요? 틀린 말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만 같은데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얘는 x가 실수이면 x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x가 모두가 실수라고 해서 유리수는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무리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x제곱이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틀린 말이죠. 이것도 틀린 말이 되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도 있지만 1도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쵸? xy가 짝수이면 xy 모두 짝수이다. 이것도 어떤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되죠? 둘이 곱한 값이 짝수면 1 곱하기 2도 짝수잖아요. 2로. 그런데 x는 1이라고 홀수고 y만 짝수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짓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쵸? xy가 홀수이면 둘이 곱한 값이 홀수이면 xy 모두 홀수이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쵸? 곱해서 홀수이려면 둘 다 홀수여야 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밑넓이가 54이고 높이가 6인 여러 형태의 직육면체의 끈을 4개의 끈을 묶으려고 한다. 그 중에 사용한 4개의 끈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그냥 끈을 다 그렇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높이는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일 거고요. 밑넓이가 54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을 우리는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뒀을 때 밑넓이가 54라는 건 A랑 B의 곱이 54야 라는 것을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끈의 길이를 쓸게요. 끈은 지금 A라는 애가 몇 개 쓰였어요 라고 하면 A는 이렇게 가로잖아요. 하나, 둘, 그쵸? 이 밑에 있어요. 셋, 또 옆에 있겠죠. 4개. 4개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A가 되고요. B는 몇 개 쓰였을까요? 하나, 둘, 밑편에 둘, 셋, 4개, 여기 5개, 또 여기 마주보는 4개, 6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6B만큼 쓸 거고요. 더하기 높이는요. 하나, 둘, 셋, 넷, 5, 6. 그쵸? 얘도 6개네요. 그래서 6에 36. 우린 요것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A랑 B라는 건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잖아요. 뭘 쓸 수 있어요? 선수기하를 쓸 수 있고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에 요거 둘이 선수기하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갖다 곱해주시면 24AB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36은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그럼 요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이 2 루트에 24 곱하기 54 더하기 36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곱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8, 3, 24고요. 얘는 뭐죠? 9, 6에 54, 9, 6에 54, 9, 6에 54 이거죠. 그러면 얘네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2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얘네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로 나온다는 거 있어요? 4, 9, 36. 36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6 더하기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72가 되고요. 더해주시면 108.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시면 두 조건 PQ에 대하여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조건 PQ의 진리입합을 이거라고 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P의 여집합이고 얘를 진리집합은 Q라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요 조건은 이렇게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결국 P의 여집합이라는 애 안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Q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둘이 같을 리는 없고요. 그쵸? 이렇게 꼭 쏙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안에 원소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를 C의 여집합이었어요. C의 여집합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색칠한 이 바깥 부분을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포함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어때요? Q가 Q 안에 P가 들어가는 건 틀렸죠. P 안에 Q가 들어간 것도 말이 안 되죠.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간 거 아니죠? P랑 Q의 교집합. P랑 Q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P하고 Q의 합집합은 P는 여기 바깥이고 Q는 지금 요만큼만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비어 있죠.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가시면 서술형 1번 y는 kx 플러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직선이 이 원과 AB에서 만난다. 선분 AB의 길이가 요것일 때 상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원을 완전제곱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꼭지점하고 반지름을 찾아내 볼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6x니까 절반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그쵸? y 제곱에 완전제곱식 만들 거니까 얘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4니까 여기 4만 여기 썼어요. 는 9가 되겠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심 좌표가 지금 3,2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인 원이에요. 그러면 요 원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중심이 3,2인데 이렇게 직선하고 만난대요. 그게 A랑 B라는 점인데 요 A, B 점이 2 루트 7이다. 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주면 우리는 수직 무조건 2등분하잖아요. 그리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거 알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에요. 그래서 수직 2등분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7인가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길을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루트의 빗변의 제곱 90도랑 마주보는 애가 무조건 빗변이에요. 9 빼기 7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부터 우리는 그 평행 이동한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예요. 그럼 평행 이동한 직선을 찾아와 주시면 y는 k에 x축의 방향 이만큼이니까 부호 반대로 써주시고 플러스 1 써주고 y축으로 이동한 건 그대로 써주고 y는 kx-2k-1이라는 그 직선이 나오고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둘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다. 요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kx-y-2k-1은 0이라면 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을 집어넣죠. 3k-2 2k-1 이렇게 절대값 처리해 주시면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분의 k-3 이것이 루트 2입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옆에다 갖다 곱해주시면 따라서 절대값 k-3의 절대값은 루트의 2k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제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2k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서 와서도 계산해 주시면 한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k제곱에 플러스 6k에 마이너스 7은 0이죠. 그러면 7을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k는 못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7 또는 1이 나오죠.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 U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 A에 대하여 Sn의 A는 A 원소 중에서 n보다 크지 않은 원소의 개수라고 하고 그래서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은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Tn의 A는 A의 원소 중에서 n보다 작지 않은 원소의 개수 그래서 n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S3의 A가 2개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3보다
크지 않은 원소의 개수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1, 2, 3 중에서 A의 원소가 몇 개 있다? 원소가 2개 있다. 요렇게 얘기해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T7의 A는, 여기가 N이 7이죠? 7보다 작지 않은 원소의 개수니까 7보다 작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보다 크거나 같은 7, 8, 9, 10 중에서 A의 원소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원소가 3개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개 중에서 일단 A 원소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럼 2개를 뽑는 것은 1, 2 되죠. 1, 3 되죠. 2, 3 되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또 3개를 존재하는 경우는 7, 8, 9가 A의 원소일 수 있어요. 또 7, 8, 10이 A의 원소여도 되고요. 7, 9, 10이 A의 원소여도 되고 8, 9, 10이 A의 원소여도 되죠. 이거 4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A의 원소는 요거 이렇게 될 수 있는 3가지 또는 이렇게 4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어디요? 4, 5, 6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죠. 얘네는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A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 4가 될 수 있는 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가지죠. 4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5도 2가지, 6도 2가지에서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해준 게 집합 A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8이 되고요. 96이 집합 A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3번을 보시면 P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와 n 플러스 4 사이에 있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0보다 크다에 대하여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가 누구 안에 포함되면 돼요?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not Q를 찾아주시면 not Q라는 것은 X는 마이너스 m과 누구 사이라고 쓰면 돼요? 10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Q의 여집합은 그거를 이제 수직선을 나타내 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m부터 10까지 이렇게 써지는 게 우린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P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2부터 m 플러스 4까지 얘네는 동호가 없이 포함하지 않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고요. 이쪽도 이렇게 만족해야지 P가 누구 안에 Q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갔을 때 우리는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를 떼어주시니까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m을 풀어주면 m은 작거나 같다 4가 넘겨지니까 6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공통으로 포함하는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m은 2부터 6까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수 A 값을 하면 m이 될 수 있는 정수는요. 2, 3, 4, 5, 6이 되고요. 이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이렇게 10이죠. 이렇게 되면 10이네요. 그래서 20이 됩니다. 서술형 4번도 가시면 P는 Q이기와 어떤 조건인지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X는 0 그리고 Y는 0이에요. 그리고 X제곱 Y제곱은 0이죠. X가 0이고 Y가 0이면 제곱 더한 건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참인 게 맞아요. 그런데 Q이면 P이다도 참인지를 보면 우리가 X제곱 Y제곱은 0이면 X랑 Y도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성립이 되려면 결국엔 X, Y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실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죠. 그 얘기는 허수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X가 만약에 I이고 Y가 1이라면 I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3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충분 조건이 되더라. 충분 조건일 거예요. 4-1은. 그쵸? 그 다음에 4-2는 봐주시면 전체 집합에서 B를 뺀 게 B의 여집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A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B를 뺀 거예요. 이것에 B하고의 합집합을 해주면 그게 B래요. 그러면 A에서 굳이 B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B를 뺐으면 여긴데 이거하고 B하고를 합했는데 B래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게 요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A-B가 B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A는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Q의 조건하고 똑같네요. 그럼 얘는 모양이 완전히 똑같았죠. P를 풀어준 결과가 Q의 조건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4-3번 같은 경우는 x는 10의 약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의 약수는 1, 2, 5, 10이 존재하고요. 5의 약수는 1하고 5가 있죠. 그럼 얘는 우리는 P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Q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Q를 비교했을 때 Q가 P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무슨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짓으로 보는 방법 풀어가지고 같은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포함관계로 필요 조건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5번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A는 이렇게 x, y고요. 그 x, y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하는 거고요. B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을 말합니다. 집합 C가 있는데요. 이 C는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로 이루어졌는데 그 A, B는 A에서 갖고 오고요. C, D는 B에서 갖고 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가 나타내는 도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집합 C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좌취의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이 C라는 애의 도형이에요. 그래서 C의 좌표를 X, C의 좌표를 Y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A랑 B는 이 A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A에 있는 애들은 요 원이 있는 모든 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4라는 걸 만족할 거고요. 이 C, D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X는요, A 플러스 C고요. Y는 B 플러스 D가 되는데, 우리는 요 식은 요거 하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주면 A는 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B는 Y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d의 제곱은 4 이렇게 생긴 도형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C라는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C, D는 B에서 갖고 온댔죠? 그래서 첫 번째 B에서 뭘 갖고 와야 돼요? 여기 0을 갖고 올 거예요. 즉 C, D가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려지냐?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C, D가 이번엔 0,2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세 번째 C, D가 마이너스 2,0일 수 있겠죠. 이때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번째 C, D가 이번엔 0,-2에 있겠죠. 그럼 그때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보시면 하나는 요거 1번부터 보면 2,0이에요. 중심 좌표가 2,0이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면 이렇게 생긴 원이겠죠? 그쵸? 다시 여기 안 눌러줬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고요. 그쵸? 2,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이다. 그쵸? 이 정도 그릴게요. 그 다음 원은 0,2를 꼭지점으로 하는 원이죠. 0,2, 1, 2 이렇게 2, 여기가 또 2인 이렇게 생긴 원이죠. 그 다음에 0, 이번엔 요거죠.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인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질 거고요. 그렇죠? 또 이번엔 요거죠. 0,-2인 0,-2인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C가 도형이 나타내는 그림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넓이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이 중심이 다 2,0, 0,2, 마이너스 2,0, 0,-2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구간의 넓이는 다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요 반쪽아리의 넓이가 여기와 요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구해서 요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죠. 8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럼 요렇게 구해주시면 여기가 2죠. 여기도 2고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만나는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짜리를 먼저 구해주시면 2분의 7
원의 넓이가 4파이 r 제곱인데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90도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 빼기 2분의 1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린 요 파이 마이너스 2가 몇 개가 있다? 8개가 존재하더라. 따라서 8파이 마이너스 16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증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시면 A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전체의 제곱에서 우리는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자체를 빼볼 거예요. 그러면 전개를 해주시면 절대값은 제곱을 취해주면 그 절대값의 제곱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는 전체의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값이 다 없어져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없어지고요. 그쵸?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2ab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 ab의 절대값 값은 무조건 ab보다는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2배의 ab의 마이너스 절대값 ab라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이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이 절대값의 제곱이 작거나 같습니다.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제곱을 떼어줄 건데 첫 번째 어떻게 보시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제곱을 양변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 나오죠. 따라서 성립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요. 절대값 a가 만약에 절대값 b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절대값 a에서 누구를 뺀 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0보다 작음을 알 수 있고요. 절대값 a 전체를 빼서 절대값을 씌운 건 0보다 크겠죠. 왜냐면 어차피 빼서 전체의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거든요. 그럼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부등호는 어떻게 돼요? 제곱을 뗀다고 해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그래서 따라서 1번이든 2번이든 우리는 따라서 무조건 a 절대값 b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다 a-b를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절대값 AB가 누구랑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또 절대값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즉 A, 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의 크기보다 클 때 이걸 때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